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YTN 보도국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이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했는데, 자, 이 미국 우선주의를 공식 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흘간의 공화당 전당대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 트럼프가 직접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연설 내용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 이 아메리카니즘을 실현하겠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요.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고 또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가 맺은 무역협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한미 FTA 등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미군 주둔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할 때마다 기사에서는 힐러리를 감옥에라는 구호가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꿈과 희망을 얘기하던 과거 수락 연설들과는 다르게 이 트럼프의 연설은 분열과 위기감이 두드러진 어두운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 트럼프가 미국을 쇠락하거나 모욕당하는 국가로 묘사를 하면서 자신을 위기에 처한 나라를 부활시킬 전능한 구세주로 간주했다 이렇게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선 좀 걱정되는 대목들도 있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이 힐러리 클린턴도 조만간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힐러리 클린턴은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미국 역사에서는 지금까지 여성 대통령은 물론 여성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적도 없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것 자체로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셈입니다.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지지 발언을 하게 될 연사들의 면모도 화려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서 남편이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네. 그리고 외동딸 첼시 등 예정돼 있고요. 특히 경선 라이벌이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연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에 이어서 이 힐러리 클린턴까지 공식 대선 후보가 되면 이 두 후보는 이제 전국 곳곳을 돌면서 본격적인 본선 선거 유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9월과 10월 세 차례에 걸친 TV 토론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벌써부터 이 두 후보의 TV 토론이 미국 선거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지미 카터와 로널드 레이건의 대결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투표로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은 오는 11월 8일입니다. 네, 자, 다른 소식 알아보죠. 좀 걱정스러운 소식인데요. 이 리우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브라질에서 테러 용의자 10명이 체포됐다고요? 네, 리우올림픽 개막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보름 앞두고 브라질에서 테러 용의자 체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최근 테러 공격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명을 체포하고 2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용의자들은 리우데자네이루를 비롯한 10개 주에서 체포됐는데 메신저 앱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용의자들 가운데 10대도 포함됐었고 완전히 아마추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테러 준비 계획조차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IS에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지만 IS와 개인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브라질 당국은 이 테러 행위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 1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집중적인 감시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들 용의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테러 조직에 우호적인 글을 올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앞서서 이 UN 대테러 사무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리우올림픽이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보다 테러 공격에 더 노출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치안이 불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테러 위험까지 겹치면서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리우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요 이 증강현실 게임이죠. 포켓몬고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몰고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도 오늘 포켓몬고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됐다고요? 네, 이 포켓몬고가 출시 2주 만에 포켓몬스터의 본고장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서비스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뭐 거리, 공원, 유명 관광지 등 전국이 포켓몬고로 들썩였는데요. 포켓몬고 게임 앱을 내려받으려는 신청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포켓몬 홈페이지가 오전 내내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포켓몬고와 파트너십을 맺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온종일 사람들이 몰렸고 맥도날드 주가가 오전 한때 9%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 포켓몬고 열풍이 더욱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이 포켓몬고가 출시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뭐 게임 이용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뭐 위험 지역 등에 마구잡이로 침입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소식도 잇따랐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게임 출시에 앞서서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뱉어오면서 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전준영 기자는 포켓몬고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또 속초만 된다고 해서 지금 네. 언제 서비스가 개시되나 기다리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새누리당이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언론인 출신의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자, 내홍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내 파문이 정리될 수 있을지. 자, 이진곤 윤리위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지난 4일 임명됐던 이 부국 영산대 총장이 예. 자진 사퇴한 이후에 예. 3번 만에 인선되신 거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3번 만인 것 같네요. 예. 네, 이게 제가 듣기로는요, 예. 이진곤 위원장님, 술, 담배 안 하시고요, 고든 성품을 지니셨다. 이런 이제 평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최 박사 과찬인 것 같네요. 네. 술, 담배 안 하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건 확실한데 인격적으로는 여전히 덜 다듬어졌는데 네.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아유, 위원장님 제가 아직 박사 학위를 취득 못했습니다. 최 교수를 하지. 최 교수는 과정만 마쳤습니다. 네. 네. 아니, 감사드리고요. 예. 이 윤리위원장직 수락하시기 전에요. 예. 저는 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거 맞는가요? 그거 내가 그냥 그 지인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네네. 아이고 세상에 참 말이 빠르긴 빠르네. 그게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도 그만한 무슨 외부에서 외부 인사로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다시, 그러니까 임명진 목사님께서 지난 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외부 인사로서 윤리위원장을 맡으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그때 이후로 이제 또 외부 인사로 충원하기는 처음인데, 그러니까 그만한 각오가 돼 있다더냐, 이렇게 누가 물어서 네. 제가 이렇게 제가 정말 독하게 할 건데요.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네. 당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럴수록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전했죠. 그런 네. 말이 이제 전해진 것 같네요. 예. 나름 답변을 들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예. 언급하신 그 책임자는 예. 혁신비대위원장인가요? 예, 혁신비대위원장님도 그러셨고요. 네. 뭐 또 그 관계자들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예. 당 지도부에 그러면 일단은 답변을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당에서도 그런 각오가 아니면 네. 외부 인사를 가지고 우리 지금 윤리위원회가 이제 2명이 충원되면 전부가 9명이 된다. 9명 네. 중에 당내 인사는 정운천 한 분뿐이고요. 네네. 나머지 8명이 전부 외부 인사입니다. 그렇게 구성할 때는 당에서도 그만한 어떤 의미를 두고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위원장님 살짝 좀 이제 주고받은 농담처럼 이제 에피소드를 언급해 주셨지만 예. 저는 좀 결기가 느껴지는데요. 자, 실제로 얼마나 독하게 일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네, 근데 또 우리가 뭐 독하게 한다고 의도적으로 무슨 남을 해코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독하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 좌우우면하지 않고 네. 예?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 네. 그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당에서 당헌 당규라든지 윤리 강령에 규정된 대로 네. 흔히 하는 말로 법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하튼 그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포청천이 돼 보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근데 그렇게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가 이제 그런 옛날에는 그 윤리위원회가 윤리관 제도를 들어서 뭐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역할하고. 근데 이번에 당헌 당규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것이 이제 인준되면 이제 그대로 그 시행될 그 개정 그 당헌 당규에 보면. 윤리위원회에 있던 그 윤리관 제도를 따로 떼내가지고 평가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 별도의 기구에다가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사를 거기서 해가지고 윤리위원회에 이제 회부되면 여기서는 어떤 판단을 그러니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분화된다고 하는 저도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예. 제소된 건에 대해서 그렇죠. 판정을 내리는 입장이 되시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현안을 이제 한 일례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최근 이 불거진 윤상현 의원의 녹취록 파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죠. 사실 그 총선 과정에서 녹취록 문제 때문에 당을 나갔었잖아요.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돌아왔는데 또 그 당시 일이 터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이 조사 기능이 아까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 건 어떻게 다루실 예정이세요? 아니 현재까지는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만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8월 9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한들 뭘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여튼 국민적인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된 건 사실이죠. 네네. 더더구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분들이 대통령을 거명했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했던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이야기됐다는 그 자체도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관이라는 공적인 기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이 밖에서 이런 공천 작업이 만약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공천 과정에서 무슨 사생 결단식의 싸움도 있게 마련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속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 비밀리에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말이죠. 당시 녹음 당시에서부터 지금 1월 20몇째 날 녹음했다는데 지금까지 벌써 몇 달입니까? 근데 지금 와서 터뜨린다.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이 커졌고 또 당으로서는 이 체면이 아주 형편없이 이 체면이 깎인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설령 회부가 되든 안 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성격 규정을 한다든지 윤리위원회 나름대로 무슨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첫 회의를 하게 됩니다. 27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그 당의 현안에 대해서 위원들을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적인 기구 외에 대통령의 뜻을 언급했던 측의 문제점과 이걸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터트린 쪽의 문제점을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요. 언론 인터뷰들에 물리적으로 전당대회 전에 이 건 처리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전당대회에 나오신 분들이 어차피 당내 분들이 대표로 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시니까 이분들이 영향을 받으면 같이 받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기점을 해서 이제는 일치된 그런 대오로 이제 정권 재창출의 가도에 나서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런 문제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 이건 어떤 특정 후보 누구에게 유분리 문제를 떠나서 당 전체가 감당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에서도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예사로 그냥 넘어가진 갈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도 분명히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날 가서 저희들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또 들어보고 나름대로 윤리위원회의 방침을 정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건들이라 27일에 회의가 참 무거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윤상현 의원뿐 아니라 최경환 의원이나 또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 사건도 같이 좀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는 네. 뭐 청와대 문제니까 네. 그건 우리가 뭐 당내 현안은 아닌 필요는 것으로. 없지만은 나머지는 이 새누리당은 모든 당원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국민의 공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여기서 최고 실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당의 주인인 양 혹은 뭐 당의 실세인 양, 실력자인 양 이렇게 하면서 당의 어떤 해당 행위를 했다. 그다음 더더구나 중요한 문제는 정권 재창출에 중대한 그런 어떤 장애 요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네. 이건 윤리위원회 차원이 아니고요. 네. 이건 당의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것을 뭐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는 해결되고 넘어가야 되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사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네. 최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뭐 같이 그 패널로 나갔을 때 네네. 그런 때의 그 입장에서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다음 주 27일 수요일 첫 회의가 예정돼 있으신데 네. 지금 이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인 다른 한쪽 김성회 전 의원이요. 예. 다음 주 중에 입장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좀 또 이 윤리위원회 처음 모임도 여시는데 좀 이 녹취록 파장에 좀 새로운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이제 어떤 입장을 발표하시든 네. 윤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주시하는 점은 뭐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주시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이후에 회의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될 이거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꾸고 말해서 그 안에서 할 말은 많겠죠. 뭐 네. 어느 정당 어느 공천 과정치고 그렇게 안 시끄러운 내부적으로 그렇게 안 시끄러운 공천이 있으면 말해봐 뭐 이러면 할 말도 없겠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가 다 그래도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런 식으로 아주 말하자면 당이 난처해지는 또 청와대가 난처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게 표출이 된 게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든 드러나서 표출돼서 논란이 된 이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점에서 우리가 뭐 조사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시각과 입장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네. 자, 또요. 이 보좌관 월급 2억 원이 넘는 돈을 되돌려받아서 네. 이 착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 이군현 의원 건이요. 네. 이게 첫 번째 의제이다라고 인터뷰하신 걸 받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도 다뤄야죠. 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거와는 별개로 그건 이제 수사해가지고 과연 이게 이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기소의 대상이 안 되느냐 이건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고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큰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물론 그렇죠. 당사자는 이건 나는 절대 아니다고 결백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섣불리 여기다 무슨 어떤 단정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네. 최근에 일어난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이러한 논란 이런 것들이 이 당의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국민의 이 신뢰 회복 이런 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내 문제만 가지고도 윤리위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를 보면 이게 당내 문제라고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가 요즘 아주 들끓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병우 수석의 사퇴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네네. 말하자면 국민의 한 사람. 국민들은 또 집권 여당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어떤 윤리위원장 이런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게 당청 간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당에서 청와대의 무슨 그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되니까 그건 청와대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스러운 이야기고 제가 당에 이제 들어가서 임명장을 바로 받은 입장에서 당의 입장으로서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도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꼭 굳이 말씀을
드리려 한다면 네. 그건 뭐 개인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말씀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네. 그렇잖아도 국민적으로도 지금 이 램덕이 우려되고 네. 이런 말이 있고 있는데 국정이 이거 자칫하다가 만약에 국정이 파행이 되면 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대통령의 실패는 전 국민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점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병우 수석께서 네. 일단 다음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명예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 결백하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결심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것이 새누리당에 들어오기 이전의 제가 패널로 나갔을 때의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듣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었습니다. 아유, 새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박성우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돌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네, 2부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